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유튜브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해봐도 헷갈리시죠? 어떤 제도가 나에게 적절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박정우 선임심사역입니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유튜브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해봐도 헷갈리시죠? 어떤 제도가 나에게 적절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상담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제도 비교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일반 회사원인 박신용 씨는 사기 피해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출 증가로 인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연체를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다 보니 채무가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연체되지 않으려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대부업체 대출로 돌려막기를 계속한 결과 채무는 대부업체 채무 6건을 포함하여 총 10개 금융회사에 원금 9천만 원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일부 채무는 7에서 8개월 전부터 연체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박신용 씨는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고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증금 5천만 원의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은 월 평균 305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대학생 자녀 2명이 있으며 배우자는 월 80만 원 내외의 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50대 남성, 4인 가족으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마주하는 사례입니다. 우선 급여소득자이므로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신용 씨가 개인회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와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용소득이 161만 4,792원으로 산정되며 3년 동안 상환 금액 합계는 5,813만 2,512원입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제외한 대학생 자녀 2명과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원금 감면도 가능하여 월 변제액은 개인회생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환부담 비교와 함께 양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박신용 씨는 월 변제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청 절차가 간편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회복 씨는 배우자는 참고로 무직입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80만 원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식 10년이 넘은 2000cc 승용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예금은 총 150만 원이며 차량 및 실비보험에 다른 보험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회복 씨는 친구와 사업을 시작하고자 사업자금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하였으나 친구와의 갈등으로 개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 5천만 원이 연체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김회복 씨는 개인 채무조정 혹은 개인회생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황별로 김회복 씨에게 적절한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상황은 크게 3가지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회복 씨가 월 400만 원의 급여소득자이며 연체는 60일, 대출 이자율은 18%인 경우. 두 번째, 김회복 씨가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세 번째, 김회복 씨가 월 평균 소득 600만 원의 사업자이며 현재 15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첫 번째 상황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경우 프리워크아웃에 해당하겠습니다. 4인 생계비 및 주거비, 교육비를 반영하여 상환기간을 120개월로 산출한다면 한 달에 약 61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총 기간 납입 금액은 7,279만 6,557원 가량이며 원금이 5천만 원, 이자는 2,279만 6,557원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 부양가족을 3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월 가용소득이 약 98만 원으로 총 기간 납입 금액이 3,528만 원이므로 금액만을 비교한다면 개인회생이 김회복 씨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적용을 해볼까요?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산출을 위해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직이거나 현금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조정의 경우 소득 진술서에 기술된 소득을 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요, 개인회생과 개인 채무조정의 공통원칙은 보유자산의 처분으로도 채무의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회복 씨가 보유한 주택의 순재산가액은 5억 원으로 가정되었죠. 부동산 담보대출은 채무 상황을 살펴볼 때 언급되어 있지 않아 담보대출은 없다는 가정하에 주택 처분 시
신용대출 5천만 원은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김혜복 씨는 개인회생과 개인 채무조정 둘 다 이용하기 어렵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개인 채무조정에 비해 비교적 짧아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증빙이 되어야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일용직 등 비정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신용 문제로 고민이라면 전문가 1대1 무료로 신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신용플러스 앱을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